그 다음 상장하는 종목은 마이크로올 디지털입니다. 그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5월에 상장했던 종목이 이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이 수젠텍 말고는 전부 퍼펙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최근에 이 스펙 두 개도 연속 상한가 2번을 가면서 완전히 대박이 났죠. 이거 첫날에 거래량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 잡은 사람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5월 시장에서 신규주로 인해서 상승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6월부터 상장되는 종목에 당연히 관심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언젠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르면은 시초가는 계속 높아질 거고 개인들은 계속 고점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은 구주주랑 기관한테 제대로 설거지 맞고 그냥 폭락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 다 급등하는 것도 개인들 힘으로 급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로 돈이 몰렸을 뿐 개인들이 몰렸다고 급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마이크로 디지털을 보면 개인의 경쟁률이 1116대 1이 나왔습니다. 1000대 1이 넘었죠. 이 1000대 1이 넘었다는 건 당연히 이 기관의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기관 경쟁률과 화격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높으면 보통 화격은 경쟁률이 높을 때 많이 붙죠. 이 화격이 많이 안 붙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하는 건 가스텔 바자게라는 종목은 개인의 경쟁률이 3.4대 1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면 기관의 경쟁률이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주에서 이 청약 경쟁률로 이 공모 물량을 따내는 그런 개인은 전부 재테크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로 이 기관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기관이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야 따라서 청약을 해서 처음에 갭상승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의 경쟁률 높은 종목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의 이 수치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어떤 종목인지 살펴본다면 업종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죠. 마이크로 디지털이 무엇을 하는 종목이냐면 그냥 면역 분석, 바이오 분석 이런 분야로 알고 있으며 이 종목은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는 기술 특례 상장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없고 당연히 이 종목도 첫날에 엄청나게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처음에 상장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겠죠. 시초가까지. 하지만 9시 땡 하는 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신규 상장의 묘미이기도 하고 그게 만약 급등을 했을 때 그게 몇 초 만에 바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규주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총 공모 주식수는 70만 주입니다. 70만 주 중에 당연히 기관한테 전부 배정을 하죠. 개인은 그냥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라고 20% 배정을 합니다. 뭐 하격이나 이 기관 경쟁률은 딱히 신경 쓸 게 없고 이게 그냥 기술 특례 상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유통 물량을 봐야겠죠. 이 종목의 주식수는 360만 주입니다. 공모가 23,000원을 대입해 보았을 때 시가총액은 약 800억이 넘으며 당연히 이 경쟁률로 23,000원에 상장이 안 될 것이고 저는 이 종목을 3만원 이상에 상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에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이 약 1100억 상태에서 상장을 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공모주주가 여기서 보시면 공모주주가 거의 24%죠. 그리고 나머지 기존 주주 12%와 5%, 6명, 17명, 기존 주주 17명 돼 있네요.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정말 많죠. 이렇게 36% 물량이 유통이 되는데 133만 주가 유통이 됩니다. 당연히 힘이 몰릴 것이고 3만 원이 100만 주 거래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놓쳤던 종목을 맛보기 위해서 개인들이 상당히 몰릴 것이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을 넘어서 뭐 3만 5천 원 아니면은 좀 그럴 일은 없겠지만 2배 가까이 상장, 이렇게 컴퍼니 K 파트너스처럼 82%에서 상장한다면 저는 겉들어 보지도 않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유통 물량이 전체적인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건데,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초가에 서로 체결이 되기 위해서 3만 원을 넘어서 그 이상 더 오버된다면 그냥 원칙대로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뭐 제가 아쉬운 게 컴퍼니 K를 원래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시초가가 82%가 되면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2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보고 있었죠. 장중에 4%인가 그 정도 잠깐 빠지긴 했지만 금방금방 올라와서 나중에 9,000원, 9,500원, 그리고 9,900원이 될 때 이제 제가 딱 만원에 진입을 해서 그날 상한가를 먹고 그 다음날 높게 갭상승할 때 그때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이렇게 높게 뜨면은 일단 시초가에 진입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주가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지 진짜 분위기 안 좋을 때 신규주 하잖아요. 그냥 10초 만에 마이너스 10% 그거 안 맞아봤으면 진짜 기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이고 순식간에 그냥 10초 만에 마이너스 10% 계좌에 찍히면 진짜 그냥 멘탈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시초가가 3만원 이상이면 뭐 3만원까지는 일단 지켜볼 만합니다. 3만원에 상장해도 여기서 7,000원 뻥튀기 되면 거의 한 30%그 정도 뻥튀기 되는 거잖아요. 40까지는 감당이 가능할 것 같고 뭐 40%, 50%한 34,000원 이상 33,000원에서 33,000원 이상 상장한다면 저는 손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예상 체결량에 따라서 시초가 예상 체결량이 진짜 활발하다. 근데 주가는 33,000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소액으로 일단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체결량이 엄청나고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호가창에 확실히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위로 밀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뭐 한 35,000원까지는 감당을 하고 뭐 적은 물량으로 진입을 하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일단 어떤 조건이라도 35,000원을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그냥 손 떼고 구경만 하겠습니다. 신규주에서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시초가가 시작할 때 예상 체결량이 뜰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뜨거든요. 수량이 뜨는데 이 유진 스펙도 스펙인데도 이 예상 체결량이 시초가에 9시 시작하기 전에 거의 60만 주가 떴습니다. 그만큼 강했고 아무리 좀 안 좋은 종목이 시초가가 높다 하더라도 이 체결되는 물량이 좀 활발하거나 아니면은 그 물량을 다 잡아먹고 충분히 시작하자마자 상승으로 갈 그런 힘이 보인다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그저 밑장 빼기식으로 가격 올려놓고선 장 시작 전까지
그냥 개인들을 유인한다. 뭐 예상 체결량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그냥 가격만 높아져 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변수로 뭐 이게 30%의 상장을 하는데 뻥튀기 30% 되는데 이게 1분 남겨놓고 30%에서 막 5, 60%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뛴다. 이럴 때도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장 시작 한 1, 2분 전인데 예상 체결량이 분명히 3만 원인데 장 시작 1분 만에 3만 원에서 막 3만 8천 원, 3만 7천 원, 3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저는 그거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개인들이 서로 체결되려고 서로 최고가에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체결되는 물량은 한정적인데 3만 원에 시작할 게 서로 체결이 되려고 서로 상한가나 아니면 서로 이 예상 체결에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 남겨놓고 갑자기 가격이 너무 오버가 된다면 그때는 저 또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 컴퍼니 K가 그랬거든요. 1분 전까지 제가 계속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1분 전까지 거의 4, 50%, 뭐 장시작 10분 전까지는 상한가에 있었습니다. 거의 한 7분 전까지인가 상한가에 있었고 그게 갑자기 깨지면서 내려와가지고 막 40%에서 60% 왔다 갔다 거리다가 나중에 장시작 1분 전 될 때 한 50%였는데 1분 만에 50%에서 82%가 이렇게 뻥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안 했고 뭐 물론 매수를 했으면 상한가를 맛봤겠지만 원칙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도 최대한 좀 그래도 넉넉하게 본다면 35,000원까지 35,000원까지만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그냥 구경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상승 VI 상승으로 10% 상승이 확실히 보장이 되거나 그럴 때 같이 따라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35,000원 이상 상장하면 그냥 일단 구경하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그 하락이 계속적인 계단식 하락이냐 이런 걸 체크하고 아니면 보합을 뭐 회복하는 그런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초가에 들어가실 분들은 이 5월 시장에서 이것들을 못 먹어서 시초가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무리한 가격에 말이죠. 좀 조심히 들어가시고 종목들이 계속 오를수록 그 다음 상장하는 건 점점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진입을 하시고 마이크로 디지털 설명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 상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관찰하고 가스텔 바작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